3년차 쇼윈도 부부의 키스 엔딩이 유쾌를 기다리게 하는데요. 힘센 희주가 차 안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만큼 만취한 사원을 부축해서 집 안까지 무사히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하는데요. 키가 크고 근육질인 사원이 희주에게 완전히 몸을 기대서 희주는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기진맥진해지고 기운이 빠져버렸는데요. 사원을 거실에 안전하게 눕히려고 했는데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희주가 사원에게 키스한 건가? 그냥 넘어지다가 얼굴이 닿은 건가? 사원도 긴 속눈썹이 떨리다가 희주가 뭘 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지금 나 보는 거야? 눈 뜨는데 멋있는 건 또 뭐야? 희주는 이제 계약 남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사원에게 20억 받아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위약금 20억을 내고 탈옥하려고 했던 생각도 그만하고 싶은데요. 희주도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엄마 김연희가 하라는 대로 남들 앞에서는 소리를 낸 적이 없던 희주는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한 사원을 자신의 몸으로 밀쳐서 구했는데요. 백사원은 이날 한묵증인 희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희주의 목소리를 들은 건데요. 사원은 청운일보 창립기념일 파티에서 장모인 김연희가 희주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연희는 동생 잃고 못 듣게 된 지 언니가 있는데 희주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희주는 엄마에게 학대당하고 있었던 건데요. 사원이 김연희에게 제 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센 희주가 사원을 거실에 눕혀놓는 동안 사원의 핸드폰에 박도재 행정관의 문자가 왔는데요. 보내주신 음성 파일과 406은 99.99% 일치합니다. 박도재 행정관이 406 번호로 사원에게 협박한 사람이 홍희주이고 사원과 희주가 부부라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인물 소개에서 박도재는 리틀 백사원으로 불린다고 했는데요. 백사원의 모든 스케줄과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회식에 참석한 사원은 고기를 현란하게 굽고 잘랐는데요. 희주가 잘 먹는 걸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재 행정관이 백사원에게 귓속말을 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데요. 박도재가 백사원에게 406의 성별이 여성이고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이라고 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원은 고깃집 창문 너머로 화장실을 다녀온 희주가 자리에 앉는 걸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희주가 406이야. 희주가 왜? 백사원이 희주가 406 번호로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이 있어야 하는데요. 기자 친구의 어설픈 불륜 커플 추리와 희주 목에 있던 범인에게 목이 졸린 상처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사원과 희주의 전화통화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마주본 모습으로 연출하거나 사원이 희주방 문을 두들기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상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던 희주는 납치범의 406 핸드폰을 손에 넣으면서 406 번호로 사원에게 전화해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원도 406의 협박 전화에 희주에 대한 진심을 말해 희주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육회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요. 서로의 진심에 다가서기 시작한 사원과 희주의 관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급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원은 워크숍 체육대회에서 희주와 한 팀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두 사람은 3년차 쇼윈도 부부로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사원 희주가 원팀이 되어서 상대팀과의 달리기 경기에서 이기는데요. 사원이 희주를 번쩍 안아올리고 승리의 기쁨을 과격하게 표현해 강영우 과장을 비롯해 박도재 행정관까지 대변인실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비밀 계약 결혼이라고 남들 앞에서 절대 부부인 걸 알리면 안 된다고 하더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 대변인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희주도 사원의 애정 표현에 놀라는데요. 희주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않고 406 번호로 사원에게 전화해
물어보는데요. 사원도 희주가 원하는 진심, 희주가 원하는 애정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사원과 희주가 계약 결혼의 경계선에서 벗어나 진짜 부부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다음날 인근으로 산행을 가는데요. 이 산행에서 희주가 누군가에 의해 조난사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희주가 산행 도중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납치범이 도로에 서 있는 백사원을 차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워크숍에서 산행 간 희주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차에 치일 뻔한 사원은 희주가 구했는데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희주는 사원이 찾을 것 같습니다. 사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희주가 20년의 침묵을 깨고 백사원을 불렀는데요. 백사원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길을 헤매며 홍희주를 찾는데요. 사원의 얼굴엔 희주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원이 희주를 찾고 백사원과 홍희주가 20년을 키워온 서로에 대한 진심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원이 희주의 난제리 속옷을 찾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쿵하고 설레이는 부부 케미는 처음이라 전 세계 인기가 심상치 않은 지금 거신 전하는입니다. 홍인아가 명품샵에서 백사원이 희주와 함께 옷을 고르는 걸 봤는데요. 3년 만에 귀국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진과 함께 모든 걸 되찾기 위해 나선 것 같습니다. 심규진이 청운일보 창립 파티에서 와인을 홀짝거리다가 벽에 걸려있는 시아버지 백장호의 사진에 마신 와인을 뱉었는데요. 심규진이 낳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백장호가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쳤거나 바꿔치기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심규진이 납치범과 연락한 선생일 것 같은데요. 지상우가 나유리와 함께 20년 전 실종된 보육원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상우와 나유리가 다시 찾은 별장에서 그곳에 있던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요. 가면을 쓴 아이의 잔혹한 제안에 도망친 얘기를 지상우가 했습니다.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홍일경의 아들은 죽었고 홍인아는 충격으로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상우가 입양되기 전 별장에서 겪은 일과 홍일경의 아들을 죽게 한 교통사고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사원이 심규진의 가짜 아들이라면 홍인아가 백사원과의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사라진 이유도 분명한데요. 백사원이 희주와 함께 진짜 인생과 사랑을 찾는 여정이 흥미진진한 지금 거신 전하는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